안녕하세요. 전병선입니다. UML 에센스 모듈 5 객체 패키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이어서 객체 다이어그램과 패키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객체 다이어그램은 실무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클래스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모델 요소의 묶음을 정의하는 패키지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죠. 근데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의 패키지는 패키지 다이어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다이어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모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듈에서는 객체 다이어그램과 객체 다이어그램의 인스턴스와 링크, 그리고 패키지 다이어그램, 또 패키지 다이어그램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다이어그램은 특정 시간의 시스템의 전체 또는 부분 구조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특정한 객체 인스턴스의 집합과 애트리뷰트 그리고 인스턴스 사이의 링크에 집중하여 모델 요소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죠. 객체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보다 더 구체적이며 일반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예를 제공하거나 또는 테스트 케이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삼각형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삼각형 완 객체가 좌표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좌표 1, 또 좌표 2, 좌표 3라고 하는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표 1 인스턴스의 x의 값은 0이고 y 값은 1이고 좌표 2 인스턴스의 x 값은 3, y 값은 1. 또 좌표 인스턴스의 좌표 3 인스턴스의 x 값은 3, y 값은 5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객체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클래스로부터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객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관관계의 인스턴스를 우리는 링크라고 부릅니다. 링크.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삼각형 클래스와 좌표 클래스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좌표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좌표완 객체와 삼각형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삼각형만 객체는 링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래서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객체인 것처럼 연관 관계의 인스턴스가 링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객체 모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객체 모델을.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크리에이트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객체 다이어그램에서 그리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 객체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가 되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고 멤버즈 해줘야 될 게 이제 삼각형 클래스를 할까요? 삼각형 클래스, 삼각형. 이 삼각형 클래스는 이가 있고 여기에는 좌표 클래스가 있어요. 좌표 클래스. 이 좌표 클래스는 XY 애트리뷰트를 갖죠. 그래서 피처의 애트리뷰트 해가지고 X 값 뭐는 타입을 줘볼까요? 인티저 또 Y 값 인티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삼각형과 좌표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죠. associate 연관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리고 이 연관관계에서
삼각형은 이제 멀티플리시티가 1이 되고 좌표는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3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3. 이러한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객체 모델을 객체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 클래스 인스턴스인 삼각형 1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객체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객체 이름 밑에는 언더라인이 붙습니다. 언더라인이 붙어요. 여기에 이 삼각형 안에 객체의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클래시피어 해가지고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타입의 삼각형 1이라고 하는 객체 인스턴스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3개의 좌표 인스턴스가 필요하죠. 객체가 필요해요. 좌표 1. 이 좌표 1의 타입은 좌표 클래스입니다. 여기에서 xy 애트리뷰트의 값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feature run state, set run state 해가지고 x 값은 지금 0이고 y 값은 1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 값은 1이고 x 값은 0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또 하나 추가해서 좌표 2 객체를 추가합니다. 객체. 그 다음에 이 타입은 마찬가지로 좌표 타입이고요. 여기에 값을 주기 위해서 피처에 set run state 해가지고 값이 1이고 값이 3이고 x의 값 3이고 y 값은 1로 주죠. 그래서 1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또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해서 좌표 3 그다음에 여기에 클래스는 좌표고 또 run state 해가지고 set run state 해가지고 x의 값은 요번에 3 y 값은 5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 삼각형과 이 좌표 객체들 사이에는 링크를 맺어주게 됩니다. 연관관계의 링크가 되죠. 이 링크 또 이 링크 이렇게 주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객체 다이어그램을 이제 모델링한 것이 됩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패키지와 패키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분석 설계의 상위 레벨의 개관을 보여주거나 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논리적으로 모듈화하거나 또는 소스 코드를 구조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주문 시스템은 주문 관리와 고객 관리, 또 상품 관리, 회계 관리 이런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주문 관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 요소는 고객 관리나 상품 관리, 회계 관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개 모델 요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존성 관계, 종속성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함 관계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의존성 관계인데요. 포함 관계는 패키지 안에 다른 패키지와 모델 요소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패키지 안에는 다른 패키지를 여러 계층적인 단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그 계층적인 단계가 깊어지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최대 2 또는 3단계 정도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패키지 안에는 패키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 요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서 주문관리 패키지는 재고관리 패키지 외에도 예약 주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포함 관계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패키지 안에 다른 패키지나 모델 요소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이렇게 포함 관계로 모델 요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의 포함 관계를 한번 모델링 해볼까요? 먼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른 모델링 도구에 비해서. 그래서 먼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것을 해보고 또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모델 하나 만들까요? 패키지 선택하고 패키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키지 모델이 나왔죠. 여기에 우리는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갖다 끌어놓으면 이때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이 안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이어그램을 생성해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컨텐츠 표현하지 않고 패키지만 표현할 거냐 또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가 제공해주는 모델 패턴을 중에서 선택하고 적용할 거냐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냥 패키지 온리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주문 관리 패키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주문 관리 패키지가 만들어졌죠. 이 주문 관리 패키지에다가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문 관리 패키지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모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약 하고 타입은 클래스로 세이브 또 여기에다가 주문 해가지고 주문 클래스 타입은 클래스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추가했죠. 또 여기다 패키지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다시 재고 관리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죠. 이 재고 관리 패키지가 이 주문 관리 패키지하고 같은 레벨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재고 관리를 주문 관리에다 끌어놓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포함 관계를 했을 때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싶다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 빈 모델의 다이어그램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프로퍼티에 여기에 엘리먼스에 가서 여기 좀 내려보면 패키지 컨텐츠가 있거든요. 여기 선택되어 있는데 체크 상태인데 이걸 갖다 체크를 해제해주면 요즘 이 안에 있는 모델 요소들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지죠? 보여준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하고 이 재고 관리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또 예약도 여기다가 또 링크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또 주문도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아까 본 것 같은 그런 거를 모델링 할 수 있죠.
이번에는 네스팅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재고 관리를 패키지를 끌어다 놓으면 끌어놓고 또 주문 관리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놓고 나서 이걸 좀 줄일까요? 네, 줄여보죠. 네, 해놓고 네스팅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클래스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여기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클래스인 패키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데 네스팅 관계가 되는데 다른 클래스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의 한계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비주얼 패러다임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그냥 모델 하나 만들고 오케이. 일단 여기다가 패키지 다이그램을 하나만 생성하겠습니다. 패키지 다이그램 생성하고 빈 패키지를 하나 추가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선택해서 패키지를 이렇게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주문 관리,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또 패키지도 안에 하나 더 추가할까요? 여기 패키지는 재고 관리. 여기다가 우리가 클래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카테고리에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클래스 이름이 예약. 또 여기 클래스를 갖다 놓고 주문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이 포함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익스플로러에 보면은 주문 관리 패키지 안에 예약, 재고 관리 패키지, 주문 클래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델링이 된 거죠. 또 재고 관리 요거를 이제 밖으로 끌어오면 이렇게 끌어오고 또 주문도 끌어오고 그런 다음에 컨테인먼트 관계를 이렇게 맺어줄 수가 있죠. 또 클래스인 경우에도 이렇게 맺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모델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비주얼 패러다임이 더 낫죠.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의 다른 또 하나의 관계는 종속성, 의존성 관계입니다.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패키지의 종속성 관계도 다른 패키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속성 관계는 다른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개 모델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림에서 주문관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 요소가 고객관리 패키지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공개 모델 요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종속성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는 use 스테레오타입을 사용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종속성 관계를 모델링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 주문관리 패키지가 있죠. 이 주문관리 패키지하고 여기에 우리가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죠. 고객관리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 둘 사이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common relationship의 dependency 또는 여기에 usage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dependency 해가지고 dependency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든가 또는 여기에 usage 선택해서 이렇게 표현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패키지의 종속성 관계 중에 특수한 관계로서 임포트 종속성과 액세스 종속성이 있습니다. 임포트 종속성 관계는 공급자 패키지 안에 있는 공개 요소가 클라이언트 패키지의 공개 요소로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패키지 안에 있는 요소는 한정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급자 패키지의 공개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액세스 종속성 관계는 공급자 패키지의 공개 요소가 클라이언트 패키지의 비공개 요소로 추가되는 거죠. 여기 공급자 패키지 안에 있는 공개 요소가 클라이언트 패키지의 비공개 요소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패키지 안에 있는 요소는 한정자를 사용해야만 공급자 패키지의 공개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행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의 관계가 있고 B와 C 사이의 관계가 있을 때 A와 C 사이에 내포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A 패키지, B 패키지, C 패키지가 있어요. 그럴 때 패키지 A가 패키지 B를 사용하고 패키지 B가 패키지 C를 사용할 때 패키지 A가 패키지 C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면 이행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임포트 종속성은 공급자 패키지의 공개 요소가 클라이언트 패키지의 공개 요소로 추가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C 패키지의 공개 요소가 B 패키지의 공개 요소로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A 패키지는 B 패키지는 공개 요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 요소로 추가된 C 패키지 안에 있는 모델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포트 종속성은 이행성을 갖습니다. 이행성을 가져요. 반면에 액세스 종속성은 공급자 패키지의 공개 요소가 클라이언트 패키지의 비공개 요소로 추가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C 패키지 안에 있는 공개 요소가 B 클래스의 비공개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에 A 패키지에서는 B 패키지에 있는 비공개 요소에 접근할 수가 없죠. 따라서 C 패키지 안에 있는 공개 요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종속성은 이행성을 갖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가 관계가 있고 또 B와 C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할 때 A와 C 사이에는 내포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패키지가 B 패키지를 사용하고 B 패키지가 C 패키지를 사용할 때 A 패키지와 C 패키지 사이에는 내포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패키지는 C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포트 종속성은 이행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C 패키지 안에 있는 공개 요소가 B 패키지 안에 공개 요소로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A 패키지 안에서는 P 패키지의 공개 요소에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A 패키지가 C 패키지 안에 있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액세스 종속성은 달라요. 액세스 종속성은 C 패키지 안에 있는 공개 요소가 B 패키지 안에 비공개 요소로 추가되기 때문에 A 패키지에서는 비공개 요소로 추가된 C 패키지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종속성은 이행성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수한 종속성이 있는데 머지 종속성. 이거는 이제 공급자 패키지의 공개 요소가 클라이언트 패키지 안에 병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쪽에서 사용되지 않고 이 관계는 이제 메타 모델링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건 지금 당장은 머지 종속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